2025년 여름 서울 동대문에 14만 5천 명의 외국인들이 몰렸습니다.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뭘까요? 한국식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파리에서 온 한 여대생은 정반대의 이유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증명해줄게. 한국이 얼마나 가식적인 가짜인지. 21살 안젤리크에게 한국은 증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돌아온 안젤리크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안젤리크 르베르입니다. 21살이고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미술자를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범한 체형에 짙은 다크서클 여드름이 많았죠. 눈썹도 너무 옅어서 얼굴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외모 때문에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누군가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여신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렸죠. 익명 계정들이 저에게 성형외과 광고를 보내왔어요. 다이어트 상품 링크도 매일 받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클레어라는 아이였어요. 학급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저를 조롱하는 걸 주도했습니다. 클레어는 친구들과 함께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저 얼굴로 외출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다가 울었어요. 그날부터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죠. 화장품을 만지는 것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K뷰티 한국 화장법에 대해 매일 이야기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감이 폭발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모 집착의 끝판왕 아닌가요?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고 온 국민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는 저를 죽였던 말들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을 추천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에 불과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성형수술과 외모, 지상주의로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외모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적처럼 느껴진 거였습니다. 마치 제 모든 상처의 근원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또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한국 화장법을 배워보라고 권하더군요. 그 순간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가볼게. 그 가식적인 나라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전 세계에 보여줄게. 친구는 깜짝 놀라더군요.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기 연수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진짜 목적은 달랐지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허상인지,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짜인지 증명할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다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마치 얼굴을 조립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성들도 피부가 하얗고 관리를 많이 한 티가 났죠.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이 나라는 외모가 전부인 곳이에요. 숙소로 정한 강남의 쉐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역시 성형 공화국이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를 미워하러 온 건데 왜인지 모를 두려움이 생겼어요. 혹시 여기서도 저를 비웃는 시선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첫날 밤 쉐어하우스 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다크서클도 그대로고 여드름 자국도 그대로였죠. 내일부터 이 얼굴로 한국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썼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외모만 중시하는 얄팍한 나라인지 증명하겠어.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남 거리를 걸어도, 편의점에 가도, 카페에 앉아 있어도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일 견뎌야 했던 시선이 여기서는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비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죠. 지하철을 타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 얼굴을 평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용기를 내서 화장품 가게에 갔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매장이라고 들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비웃음을 당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러블 가릴 필요 없어요. 진정 먼저 하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못생겼다고 하거나 성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피부 상태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진정 제품부터 써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가져왔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를 혐오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한국은 저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겪고 있는 피부 트러블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쉐어하우스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이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저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외모지상주의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2주째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봤습니다. 피부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분명히 성형수술을 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술보다는 케어가 우선이에요. K-디톡스 루틴 30일 해보시겠어요? 시술을 거부하고 관리를 권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은 병풀과 쑥 앰플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와 민감성용 선크림도 함께 권해주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해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루틴을 따라했습니다. 병풀 앰플을 바르고 순한 클렌저로 세안하고 선크림을 꼼꼼히 발랐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덜 따가워졌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여드름도 줄어들었죠. 3주차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뻐진 게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이 덜 아파 보여서 그런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예뻐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처받은 피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이 경험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솔직한 후기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공감해 주더군요.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화장품보다 거울이 무서웠는데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거울이 무섭고 화장품 매장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크서클도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울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예뻐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화장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커버하는 대신 윤기를 살렸고 쉐딩 대신 결을 중요시했습니다. 눈썹도 모양보다는 개성을 살리는 쪽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 얼굴의 단점을 숨기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해보니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제 얼굴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느낌이었어요. SNS 계정 이름을 실험체어로 바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어요.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성형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숨기는 걸 멈췄을 뿐이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숨기기보다는 살리는 화장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제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변한 건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의 모든 부분이 단점으로만 보였어요. 다크서클, 여드름, 옅은 눈썹 모든 게 숨겨야 할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 얼굴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혐오와 냉소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회복과 자존감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하러 온 제가 오히려 이 나라에서 치유받고 있었어요. SNS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한 팔로워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당신을 보면서 용기가 생겨요. 저도 거울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3개월 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SNS 활동은 계속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배운 스킨케어 루틴과 화장법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K뷰티 협업 뷰티 클래스의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저를 따돌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클래스 준비를 하면서도 떨렸어요. 오픈 클래스 첫날, 수강생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어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아이 말이에요. 클레어는 메이크업 모델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클레어가 입을 열었어요. 너 따위가 예뻐져 봤자야. 교묘하게 웃으면서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선 통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넌 우리 학교 왕따에 불과해. 수강생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제 얼굴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 말에 무너졌던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해줬죠. 클레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SNS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뭐야? 완전 악역이네. 안젤리크가 진짜 멋있었음. 완전 당당했어. 과거를 딛고 일어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며칠 후 클레어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클레어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라졌어요. 통쾌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클레어가 결국 스스로 망가진 거예요. 하지만 복수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클레어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악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클래스 사건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혐오했던 건 그 문화가 저를 공격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누구보다 제 얼굴을 조용히 받아준 나라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외모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피부 상태를 걱정해주고 건강한 방법을 제안해주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본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미워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가장 사랑하게 된 저를 만나게 해준 나라예요. 가장 혐오했던 대상이 가장 큰 치유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SNS 팔로워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추지 않는 화장이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뷰티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업적인 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연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개성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거울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에 간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 따돌림 당하던 시절의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클레어와 친구들이 찍어서 조롱했던 그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당시에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여드름이 많고 자신감 없는 표정을 한 제 얼굴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얼굴의 기본적인 생김새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빛이었어요. 과거 사진 속 제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던지는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평화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SNS에 두 사진을 나란히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달라진 건 피부가 아니라 제가 저를 보는 시선이에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용기에 감동했다고 말해주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거울이 무서웠는데 안젤리크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거울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증오하러 간 곳에서 치유를 받았고 무너뜨리려던 편견이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화장법이나 스킨케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운 건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어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힘내자고 격려해주거든요. 클레어 같은 사람들의 말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거울이 무서운 사람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숨길 필요 없다고,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처럼 거울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